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요,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론 지지율이고요. 그 지지율을 만드는 가장 큰 운동력은 어쨌거나 주류 언론이 되겠죠. 이 주류 언론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절실한 지원군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조중동이죠. TV조선 채널A, JTBC 포함해서 말이죠. 이곳만 제대로 대통령을 받쳐주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그들이 했던 짓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이제 멀어지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죠. 탄핵 성공시키고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뭐 헌법을 바꾸고 내각제로 가자 이런 어떤 주문도 뭐 사실상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체제를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든 뭘 하든 좌우지간 정치적으로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에 편성했었죠. 이 조중동이.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누리PD는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다른 것 같다. 조선일보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한 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2주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상치가 않다. 조선일보는 어쩌면은 대통령을 지원하러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터지고 있고, 조선일보가 움직이게 되면요, 같이 움직이는 언론사가 동아역입니다. 조선 동아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는 건 중앙이 될 텐데,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중앙일보거든요. 요게 제가 어제 밤에 캡처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 세 곳 다 같은 시각에 인터넷판 주요 기사를 제가 일단 캡처한 건데요. 이걸 보면은 세계 신문사의, 세계 언론사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수처 윤 대통령 구인 신용만 했다. 병원 진료 알고도 구치소로. 3차 시도도 실패했다. 경호차장 국회 갔는데 관저에서 대기 뒤 출소. 이 기사 자체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왜 저런 인간을 강제 구인 못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당장 그냥 끝내라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왼쪽에 그 흔한 한미일 협력 발언도 없다. 트럼프 외교에서 사라진 한국. 그렇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그 취임식하면서 다른 데도 아닌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요즘 어떤가? 이 말을 물었다니까요. 거기 사령관에게. 그리고 다른 뭐 어떻게 김정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한미일 협력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어떤가라고 물었던 그 짧은 하나의 센텐스 속에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 1일 1메시지에 여당 딜레마 지워야 하는데 지지율은 자꾸 오르고, 이런 걸 노골적으로 작성하는 데가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을 지우고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있는 연결고리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통령을 출당시키라, 제적해라, 뭐 이런 주문까지 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고 있는 언론사가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과거 중앙일보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갔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속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중앙일보거든요. 리셋 코리아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헌정 체제로. 이 그러니까 헌법 바꾸자라는 거지. 내각제죠, 내각제. 중앙일보는 완전히 내각제로 봐야 됩니다. 최소한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뭐 어쨌거나 헌법의 틀을 많이 바꾸고요. 그리고 뭐 이혼 집정부제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하 양원제로 분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현 대통령 체제를 끝내자, 윤석열을 버려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빨리 결정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적대적인 언론사가 어딘가 하면은 JTBC, 중앙일보, 그리고 MBC, 요 3개사,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마이도 지금 뭐 이 반열에 와 있죠. 거기도 완전히 대통령을 끝장내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완전히 이들의 그 성격이 다 드러나 있죠. 이거는요,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대통령에게 적대적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같은 시각에 제가 이거 캡처했던 것들입니다. 동아일보가 사실은 저 중앙이나 JTBC 못지않게 그동안 채널A도 그렇고요, 대통령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당장이라도 그냥 끌어내리려고 뭐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윤 대통령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 받아야 하는 상태. 이것도 우호적인 기사잖아요.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감성을 터치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오늘 헌재 출석, 윤이 직접 김용현 신문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갔었는데 이 내용 자체도요. 윤 대통령을 특별히 비난하는 기사가 아니었었어요. 자, 곽정근 윤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 했다는 윤. 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게 예전에 보던 그 동아일보는 좀 다릅니다. 분명한 논조가요. 대통령 죽여.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소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 인기 사설 칼럼 보면 사설 119 법원 난동 59명 구속 어떻게 판사실 콕 짚어 공격했나. 요것도 내용 자체가요. 그게 좌파들이 일종의 그 이제 유인 전술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우파 내부에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것과도 연결되는 그런 사실이고요. 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그리고 이재명을 까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보면요, 우리가 알던 그 동아일보가 아니에요. 논조가 좀 이상한데 좀 허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까는 게 그렇게 매섭게 때리더니 이상하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여기 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허상 이런 어떤 뭐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있지만 동아일보가 예전에 그 매운맛이 지금 안 나는 거죠. 고추를 치면 매운맛 고추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오이고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A는 바로 채널 A 대표자 여기에 시사 방송 아닙니까? 총기랑 탄은 안 들고 나갈 거야.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총기하고 탄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요, 병력들은 네가 좀 정신 교육을 해.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돼 있는 걸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내보내고 있죠.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채널 A 그리고 동아일보 스탠스에서 다소 지금 멀어지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 선회하고 있다. 잘하면요. 회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만큼은 아닌데 조선일보가 움직이는 걸 이들도 아는 거죠. 그걸 안다라는 것은요. 민심이 변했다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민심이. 여론 지지율 이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죽지 않겠다라는 걸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캐치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들 힘으로 대통령을 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처음에는 계엄 선포 일어나고 막 내란 수계로 몰릴 때는요. 가망이 없었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범우파 범보수들이 전부 그냥 결집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60%도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터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윤병은행 모른 채 구치소 찾았다는 공수처 거짓이었다. 공수처 때리는 거죠. 까는 거죠. 공수처는 뭐 한 일 없이 대통령을 그냥 체포했다는 그 하나, 구속시켰다라는 그 하나 해놓고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이걸 이제 검찰로 넘겼더라고요. 수사 뭐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니들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외에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도요. 조선일보는 이 공수처를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윤 헌재에서 병원 갔는데 병원 간 이유가 이 눈도 그렇고요. 굉장히 대통령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내보내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러 구치소 간 공수처를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이렇게 명확한 것은 조선일보의 선에 이 회군 뭐 이런 것이 거의 이제 돌아왔다라고 보는데 저는요. 지지율 역전된 야당, 왜곡 발생, 여론조사 업체 관리 법안 발의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야당. 특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만큼은 이재명이 그래도 압도적 1강이다. 이런 어떤 그 자기들 나름으로 그 마지노선 어떤 보루가 있었거든요. 믿는 보루. 그런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김문수 장관한테 무너졌어요. 이재명이가 김문수 장관한테 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황 정말 흥미로워지죠. 그러면 탄핵을 못 시킨다니까. 김문수 장관이 1위로 올라서게 되면 탄핵은 불발입니다. 그대로 가면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부정선거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기 힘들어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뭐 세상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어떤 카르텔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기 주자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1위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자구도에서도.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게임 아웃이에요. 저는 대통령 바로 직무 복귀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탄핵 기각이다, 인용이다,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헌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미리 짜놓은 어떤 그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질 않아요. 대통령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까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검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안돼 의견서 제출, 법관 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 헌법 질서 훼손 용인 안돼,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섞여 있지만 과거에 조선일보가 처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보이던 그 자세와는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자, 현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2월 17일 변론 시작, 이런 어떤 일반적인 뉴스가 나오고요. 자, 또 있습니다.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민주당을 까고 있고요.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이거. 지지율 하락한다고 여론조사 업체들 조사한다는 정말 야만스러운 발상이다, 민주당. 근데 다급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들이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민심이에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말이죠. 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위에 정치인들 혹은 정치 세력은 하나의 조각배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 조각배를 그냥 띄울 수도 있고 그냥 완전 뭐 좌초시킬 수도 있는 거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힘이 민심에게 있는 겁니다. 선거 다음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겠습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거든요. 그게 지금 압도적으로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걸 이들도 지금 뒤늦게 눈치채고 지금 난리 난 거죠. 네. 자, 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 윤 대통령 사건 검찰 넘겼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거는요, 대통령에게 천군만마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비난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논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요한 언론들이 나왔다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또 주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이제 급부상이 이게 또 천군만마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 전체가 다시 이제 뭉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권영세 같은 이런 체제가 힘이 없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바로 설 수도 있는 거죠. 자, 희망이 보입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